자, 다음 값을 구해라. 다음 값을 구해라. 그럼 구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네. 그럼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더한 값인 건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한 해석만 잘해주면 돼. 어렵지 않아. 그럼 봐봐. 첫 번째 거 봤더니 시그마 K는 1부터 24까지 K 제곱에다 더한대. 써보면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더하겠지. 어디까지? 24의 제곱까지. 됐죠? 이 값에서 두 번째 여기 K 자리에 누구부터? 0부터 11까지 써서 더하래. 그럼 또 더한다. 0 넣으면 1제곱, 1 넣으면 3제곱, 그 다음 5제곱 해서 더하잖아. 11 넣으면요 23의 제곱까지. 맞아? 이것들을 서로 뭐 하라고? 빼라고 한 거지. 빼라고 한 거지. 그럼 빼면 남은 애가 누굴까 써보자. 누구 남아? 2제곱 남지. 맞아? 1제곱 없어지고 3제곱도 없어지고 그럼 여기 4제곱 남겠네? 그 다음 6제곱 남겠죠. 맞아요? 쭉 남을 겁니다. 누구까지 남을까? 24제곱까지 남는 거 아니야? 됐음? 난 이거 계산하면 되는 사람이야. 그럼 얘를 보면서 생각해 보라고. 자, 얘를 보면서 생각하자고. 자, 이거 더한 값이 궁금해. 숫자를 보세요. 처음에 오는 건 2제곱, 4제곱, 6제곱, 그 다음 누구 제곱? 그 다음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걸 줄 거야. 그러면 시그마 더하기잖아요. 1부터 누구까지? 12까지 2K. 됐어요? 이거의 제곱이네. 됐습니까? 1 넣으면 2제곱, 2 넣으면 4제곱, 3 넣으면 6제곱. 됐음? 이때 사실은 생략했지만 빠르게 가는 게 있지. 2, 4, 6, 8, 10 얼마씩 커져? 2씩 커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몇인? 2인. 됐습니까? 첫째 항이 누구? 2. 맞아? 그래서 몇 차씩? 1차씩. 1차 앞에 개수는 공차.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나와야 돼. 상수는 없네. 끝. 이게 빠르게 간 거야. 그래서 등차가 잘 안 되면 계속 멈춘다고 중간중간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결론. 얘 계산합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4K 제곱이죠. 전개하면. 됐나요? 그러면 얘는 공식 넣을게요. 실수배 4 앞으로 뺍니다. 제곱 공식이죠. 6분의 n 플러스 1 둘이 더해서 25 뿅. 됐죠? 2n 플러스 1 값. 됐습니까? 약분합시다. 4, 6, 6, 2, 12 약분되죠? 그럼 8 곱하기 13 곱하기 25네요. 8하고 25부터 곱할게요. 몇입니까? 200에 13을 곱합니다. 몇입니까? 끝. 답이죠. 계산하실 때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면서 계산해 주시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됐죠? 차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245번입니다. 이거 혹시 해결하신 분 있나요? 이 문제 푸신 분? 해결했나요? 숙제 안 한 것 같은데요? 해결했어요? 해결했어요? 자,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읽을 건데 일단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거야.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n과 베타 n이다 라는 요 표현. 2차 방정식과 두근을 줬어요. 2차 방정식 그리고 두근을 줬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뭐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뭐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뭐라고요? 말 좀 해줘요. 무슨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말할 수 있죠? 맞아? 왜? 방정식 나왔는데 두근 나왔어? 그럼 너는 두 근을 더하면 누군지 알잖아. 사실상 중3 때부터 혹은 고1 때부터 봤던 거잖아. 두근의 합 n 플러스 1. 두근의 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인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요. 야호. 됐음. 그래서 뭘 물어봤지? 제곱 더하기 제곱의 시그마죠? 제곱 더하기 제곱의 시그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둘을 갖고 알파 n의 제곱 더하기 베타 n의 제곱이 누군지 말할 수 있어야지. 왜?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요. 완전 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해서 2배죠. 그러면 완전 제곱합니다.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서 빼죠. 2배를요. 그럼 n 플러스 2인데 플러스로 부호 바꾸면 되네. 그럼 결론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 요거 더한 값 물어봤다. 그러면 따로 보면 되잖아. 따로 보면 되잖아. 너 자연수 합은 거듭제곱 합은 이미 알고 있잖아. 공식 넣을게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실수배 4 있죠?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자 5입니다. 1 넣어도 5, 2 넣어도 5, 10 넣어도 5죠? 5가 10개 50까지네요. 그래서 약분해서 정리해 주시고 약분해서 정리해 주시고 요렇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385에서 더하죠. 220 그리고 50까지 더하면 되겠음. 정리합시다. 답은 몇이에요? 655. 답이네요. 끝. 마무리 주세요. 딱히 어려운 내용 없어요. 그냥 방정식인데 두근이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알아. 그럼 제곱 더한 값도 네가 당연히 알아.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다음과 같습니다. 마무리해요. 정리합시다. 자, 1259번입니다. fn이 나왔어요. 로그 1 빼기 n제곱분의 1. 얘를 fn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문제 보면 다시 시그마로 표현돼 있잖아. 그럼 뭐야? 더한 거야. 누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석해달라고. 해석해달라고 여기. K 자리에 누구부터? 2부터 누구까지? 15까지 쭉 넣어서 더하래. 그럼 문제에서 말한 대로 그냥 해석인 거야. 여기서 네가 뭔가 고민할 이유가 1도 없어. K의 2입니다. F2, F3, F4 해서 쭉 써서 더하라고. 누구 넣었을 때까지? F15까지. 이게 문제에서 T래. 그럼 F 함수에다 2 는 값 위에 F 함수 있네. 그럼 이 는 값도 쓰면 되죠. 로그 1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 3 넣으면 로그 1 빼기 3 제곱분의 1. 4 넣으면 로그 1 빼기 4 제곱분의 1. 해서 쭉 쓴다고. 누구까지? 로그 1 빼기 15의 제곱분의 1까지. 이게 T라고. 됐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문제에서 표현해 준 거를 해석해 준 거야. 그럼 이 해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볼 때 이런 내용이 없었다. 쓰세요. 이거 써야 된다고 보자마자. 이거 안 쓰고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문제 풀 시도를 안 했다는 뜻인 거야 사실상. 시원아 보고 있어. 괜찮죠? 따라오죠? 이 정도 따라오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합니다. 밑이 10인 로그인데 더하고 있네? 그럼 진수끼리 뭐 한다? 진수끼리 뭐 한다? 곱한다. 맞아? 그럼 진수끼리 곱한 것들을 또 다시 쭉 써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로그 1 빼기 2 제곱분의 1하고 1 빼기 3 제곱분의 1하고 1 빼기 4 제곱분의 1하고 1 빼기 15 제곱분의 1을 싹 다 곱한 값이 필요하네.
됐음? 그러면 얘네들을 계속 곱해야 되네. 그냥 써서 곱해야 되나? 아니요. 우리 뭐 할 수 있음? 정리할 수 있죠. 왜? 문제에서 대놓고 줬어요. 1 빼기 n제곱분의 1. 이거 통분하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n제곱분의 n-1 n 플러스 1인 거잖아. 맞아? 그럼 식을 지금처럼 정리해서 다시 쓸 수 있지. 어차피 너 뭐 할 거니까 통분하고 정리할 거니까. 그러면 다시 갑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쓸게. 자, 위에 있는 거 참고하셔야죠. n제곱분의 n 빼기 1 n 플러스 1이야. 우리 n 자리에 누구는 값? 2는 값이었죠? 그럼 2는 값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2제곱분의 n 자리에 2 넣으면 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n 자리에 3는 값이죠. 3제곱분의 3에서 1 뺍니다. 2요. 3에서 1 더합니다. 4가 되겠죠. 4제곱분의 3 곱하기 5 5제곱분의 4 곱하기 6 그래서 마지막 15제곱분의 14 곱하기 16까지 이게 t값. 진수끼리 곱하고 있음. 됐죠? 자, 여기까지 쓰셔야 됩니다.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쓰고 나면 뭔가 보일 거야. 약분 정리 보일 거야. 자, 봐봐. 잘 따라와야 돼. 앞에 분자에 3이 있었지. 그게 뒤에 있는 분모 1개랑 약분되죠. 앞에 분자에 4가 있었지. 뒤에 있는 분모 4 1개랑 약분되죠. 분모가 2개 있으니까 4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다시 앞에 분자, 뒤에 분모. 앞에 분자, 뒤에 분모. 앞에 분자, 뒤에 분모. 하나씩 약분 뽕뽕뽕뽕뽕 될 거야. 됐죠? 약분됩니다. 소거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봅니다. 앞에 분모 2 보이죠? 뒤에 분자 2 보여요? 그럼 앞에 있는 분모 2하고 뒤에 있는 분자 2가 없어졌죠? 앞에 있는 분모 3하고 뒤에 있는 분자 3이 또 없어졌죠? 둘씩 짝지어서 계속 없어지는 거 보입니까? 4 보여요? 그럼 여기 5하고 요 앞에 있는 애 없어졌겠지? 그럼 여기 남아있던 요 하나도 마찬가지 14 얘랑 없어졌겠지? 약분 쪼로록 됐겠죠? 그럼 남은 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 1 남았죠? 2 한 개 남았지. 여기는 다 약분됐고 2개 다 약분됐죠? 다 약분됐고 2개 다 약분됐네. 맞아? 그럼 싹 없어졌으니까 뒤에 남은 애 여기 15하고 16 이렇게 남은 거네. 그럼 결론 로그 앞에는 2분의 1 남았고 뒤에는 15분의 16이 남았네. 이거 뭐예요? 로그 15분의 8 됐죠? 얘만 남았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t라고 한다. 됐음? 문제에서 뭐 구해라? 10의 t제곱을 구해줘라. 자, 10의 t제곱입니다. 로그 15분의 8이죠. 이때 여러분들 상용 로그에서의 마지막 성질이죠. 여기다 한번 써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a 로그 b의 c는 c 로그 b의 a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 밑에 있는 a하고 지수에 있는 로그 진수 c 이 둘의 위치 바꿔도 같은 값이야. 그럼 나는 여기서 이 성질을 그대로 쓸 거예요. 위치 바꿔도 같은 값이야. 그러면 남은 건 15분의 8만 남겠죠. 로그 10은 1이니까요. 해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그 성질 우리가 이용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 끝. 됐죠? 다시요. 이거 안 썼으면 반성하셔야 돼. 이거 안 썼으면 반성하셔야 돼. 나 이거 썼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규칙 찾아서 정리하는 거야. 이거 규칙 안 되면 소거되는 거 없으면 생 노가다 문제야. 그렇게 주지 않아 수학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번입니다. 266번이에요. 266번이에요. 266번이요. 그 사실상 이게 다야. 그냥 써보면 돼. 쓰고 나면 답이 보여. 그럼 왜만 풀었어? 안 써서. 안 써서. 왜 지웠어요? 알면서, 스타일 알면서 왜 그래? 우리 안 지우는 거 알면서. 그냥 교재에다 하지. 뭘 또 책까지 했어. 우리 스타일 알면서 왜 그래요? 자, 그냥 써보면 돼. 써봐. 더하래잖아. 시온아, 그치? 누구부터? K에. 1부터. 오늘 잠깐만 타임. 자, 갑니다. 근데 수행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수행 준비 잘 하셔야 돼. 열심히 하세요. 깎이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하고 있다고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싹 다 더하고 있다고 요 자리에 1부터 쪼르륵 논대. 그럼 너 로그 3에 1 넣으면 루트 1분의 루트 2 더하기 2 넣으면 로그 3에 루트 2분의 루트 3 더하기 3 넣으면 로그 3에 루트 3분의 루트 4 더하기. 태우 형, 지금 쓰는 거 어려워? 이거 못하겠어요? 현우야, 못하겠니 지금 하는 거? 그냥 시그마의 뜻대로 쓴 거잖아. 그냥 써. 누구까지 넣어서? 3까지 넣었나요? 4도 넣어야지. 로그 3에 루트 4분의 루트 5 해서 쭉 써서 더하래. 누구 넣었을 때까지? N 넣었을 때까지. 이렇게 써서 더하래. 그랬더니 이거 정리에 2 나온대.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럼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이거죠. 더하고 있네. 더하고 있네. 밑이 몇인? 3인. 로그 값들을 쭉 써서 더하고 있네. 밑이 3으로 동일하네. 그러면 진수끼리 뭐한다? 곱한다. 루트 1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4 곱하기 어디까지? 루트 n분의 루트 n 플러스 1까지. 그럼 쓰는 순간 이거 약분 안 되면 어디 아픈 거잖아. 됐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로그 3의 루트 n 플러스 1. 그게 2래요. 여기서 필요한 건 로그 해석이죠. 밑 찍고 나갔다 들어와서 읽읍시다. 3의 몇 제곱이? 2제곱이 루트 n 플러스 1이다. 3의 2제곱? 얘가 9래. 됐음? 그럼 n 자리에 누가 와요? 어려우면 양변 제곱하세요. n 플러스 1은 81. n은 80. 끝.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기본 정의와 뜻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익숙해져야지. 됐어요? 그러니까 쓰라고. 그냥 누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더했는지 관찰하시라고. 쓰는 게 가장 심플할 거야. 근데 나 귀찮은데요? 쓰는 게 연습이 돼서 몇 번 하다 보면 안 써도 보여.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써야 돼. 어렵지 않아요. 279번 봅시다. 정신 차리세요. 자, 일반항이 주어졌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수열이냐? 등차니? 등비니? 등차야 등비야? 등차야 등비요? 이거 뭔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 1 넣어봐. 2 넣어봐. 3도 넣어봐. 얘는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이야. 근데 이 수열에 K의 1부터 N까지 더한 값을 정리해달래. 미쳤다. 그치? 뭐 어떻게 정리해줘야지 뭐. 자, 그럼 천천히 봅니다. 한번 생각해볼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네, 첫 번째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시그마 문제서 물어본 거 그대로 읽어줘. 이거 더하래.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하래. 그럼 1 넣으면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에 1 넣었죠? 3의 0제곱이네요. 됐음? 아우씨, 너무 복잡한데? 그럼 한번 계산해보자.
다시 1 넣으면 1 곱하기 3의 0제곱입니다. 됐죠? 1 넣은 값. 2 넣으면요. 3 곱하기 3의 1제곱입니다. 그 다음 3 넣으면요. 5 곱하기 3의 제곱이고요. 됐지? 3 넣었어. 4 넣으면요. 7 곱하기 3의 세제곱이겠네요. 그 다음 9 곱하기 3의 4제곱도 있을 거고요. 쭉 가서 마지막에 K자리 n 넣으면 2n 빼기 1 곱하기 3의 n-1까지 다 더한 값. 됐죠? 그냥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럼 얘는 다시요. 무슨 수열인데요? 몰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그냥 이런 수열이 있나 봐. 우린 뭐 할 거야? 이거 다 더한 값을 찾을 거야. 됐죠? 그럼 이 다 더한 값을 어떻게 찾지? 이걸 다 계산해야 되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봅니다. 다 더한 값을 지금부터 편의상 x라고 하겠습니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적 귀납법에서 일단 요 부분 좀 얘기할게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말이 어렵다. 그치? 누구의? 수열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래. 그러니까 정의했대. 누군지 말해줄 거야. 이게 무슨 수열인지 딱 정의할 거야. 말할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귀납적으로 정의할 거야. 귀납법을 이용해서. 귀납법 들어봤죠? 귀납법 들어봤죠? 몇 세기? 18세기? 18세기? 17세기? 무슨 주의자? 경험주의자. 베이컨, 홉스, 로크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경험주의자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진보 쪽이죠. 그래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육 방향도 약간 그쪽으로 바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옛날엔 그냥 다 싸그리 그냥 외웠죠. 그 책 사들고 어디 절에 들어가서 막 1년 동안 계속 외워서 공부하고 그래서 시험 보고 이랬죠. 하지만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아무튼 수열을 이제 너한테 야, 이거 등차 수열이다. 이거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준대. 이렇게 얘기 안 한대. 그냥 나는 규칙을 알려줄게. 이 규칙을 보고 네가 무슨 수열인지 판단해.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인 거야. 예를 들면 숙제 5문제 안 해왔어? 싸다고 5대. 숙제 10문제 안 해왔어? 싸다고 10대. 지용이 30문제 안 해왔네? 몇 대 맞을까? 30대. 라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알자고. 내가 지금 숙제 한 문제당 한 대씩 때릴래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냥 5문제 안 해오는 5대 맞고 10문제 안 해오는 10대 맞고 20개 안 해왔어? 20대 맞지 뭐. 30문제 안 해왔어? 넌 몇 대 맞을 것 같아? 30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규칙을 준다고. 그럼 예를 보면서 한 문제당 한 대씩 맞는 거였구나 라고 정리하자는 거야. 그러면 봐봐. 네가 알고 있는 수열이 있었어. 대표적인 게 무슨 수열이었냐?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됐음? 그럼 내가 수를 쭉 나열하면서 야, 얘가 등차 수열이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라고. 어떤 수열이 AN이라는 수열이 얘는 등비수열 A 지금 안 줘. 대신 뭘 줄 거냐? 이 수열의 관계를 줄 거야. 이웃하는 항들과의 관계. 예를 들면 n 플러스 1번째 항. 수열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 더하기 3. 이렇게. 됐음?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뭐 해야 돼? 그냥 넣어보면 돼. 다시 뭐 하면 된다고? 넣어보면 된다고. n자리에 1 넣어봐. A, 2, 두 번째 항이죠? 그거는 첫 번째 항이 3 더한 값. 됐음? 2 넣으면 A, 3, 세 번째 항이지? 두 번째 항의 3 더한 값. 맞아? n자리에 3 넣으면 네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의 3 더한 값. 됐음? 그럼 얘는 뭔데? 일정한 수 누구를? 3을 계속 더해서 나타내고 있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됐음? 이때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식을 우리가 예전에는 점화식이라고 불렀어. 점화식이라고 불렀어. 그럼 그 이름이 왜 있었냐면 점화식의 대표 유형 5가지 해갖고 또 외웠다고. 옛날엔. 근데 지금은 안 외워. 그냥 보면 숫자 넣어봐. 그러면서 찾으면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을 관찰했을 때 일정한 어떤 실수를 계속 더하고 있는 형태일 때. 그럼 등차 수열인 거야. 하나 더. n 플러스 1번째 항의 2배가 n번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2번째 항과 같을 때. 됐음? 이게 무슨 표현이게? 등차 중앙 표현. n번째, 그 다음 n 플러스 1, 그 다음 n 플러스 2번째 항. 세 개가 순서대로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의 2배가 양끝 더한 거랑 같잖아. 됐음? 산술평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등차 수열이야. 그럼 등비수열 어떻게 표현될까? 등비수열은 어떻게 표현될까? 똑같아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하면 나와. 그럼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몇인? R인 등비수열.
됐음? 이거 어떻게 한다고? 1 넣어보라니까. 첫 번째 항에 R 곱하면 두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에 R 곱하면 세 번째 항. 3 넣으면 세 번째 항에 R 곱하면 네 번째 항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계속 일정한 수 누구? R을 곱하고서 그 다음 항이 나오고 있지? 등비수열이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럼 이런 표현들 나오면 아 등차구나, 등비구나 라고 해석하고 문제 풀면 된다고. 어렵지 않아. 마찬가지 하나 더.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이 중항, 등비중항. 그럼 이런 표현들 보이면 아 이거 등차구나, 등비구나 하시면 된다고. 됐음? 다시 어려운 내용 없어요?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딱히 외워야 될 필요성도 없을 거야. 눈에 보일 거니까 하나씩 넣어보면 바로 보여. 자 오른쪽으로 가봐. 1281번 볼게. 1281번 볼게. 자 봐봐. 첫 번째 항 누구라고 돼 있어? 4라고 돼 있죠?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관계가 주어져 있지? 보여요?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an을 오른쪽으로 넘긴다.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누구 더하면 된다? 2 더하면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맞아? 납득이 돼? 무슨 수열? 공차가 몇인? 2인. 맞아? 넣어보면 되잖아. 1 넣으면 첫 번째 항에 2 더하면 두 번째 항. n자리에 2 넣으면 두 번째 항에 2 더하면 세 번째 항. 맞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럼 일반항 바꾸면 2n 플러스 2요. 됐음? 그냥 가는 거야. 보면 바로 보여. 그럼 여기 볼게. 282번 문제 눈으로 봐봐.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몇인?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첫째 항 누구라고 했니? 15. 일반항 말할 수 있죠? 끝 정리하면 돼. 됐죠? 어렵지 않아. 그럼 다시 봐봐. 오른쪽 가. 아 밑에 있습니다. 밑에. 84번. 첫째 항 누군지 알아? n번째 항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어렵지 않아요. 양변에 an 곱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1 넣어볼게. 이거 무슨 뜻이야? n자리에 1 넣으면 몇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맞아? n자리에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맞니?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공비가 누구? 마이너스 1. 첫째 항 누구? 마이너스 3. 그럼 일반항 말할 수 있죠. 첫째 항 마이너스 3. 공비는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 됐어요? 그냥 이런 거 끝이야. 할 수 있겠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1281번부터 1287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말해주세요. 무슨 수열인지, 등차인지, 등비인지, 등차라면 공차가 몇인지, 등비라면 공비가 몇인지를 그냥 쭉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요. 이건 뭐냐? 이러면 된다고. 납득이 돼요?
실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이거 공부하실 때는 이거 일반항 구하는 거 다 보여드렸다? 근데 지금은 그냥 넣어보면 돼, 일단. 더 쉽게 얘기할게. 그냥 넣어봐. 그러면 193페이지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어. 됐어요? 대신 생각하셔야 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들은 이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줄 거야. 그러면 아 그런 거구나 하시면 돼. 됐죠? 그럼 뭐 해라? 넣어봐라. 이게 끝이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1294번. 마찬가지. 이거 무슨 수열인데? 등차 등비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뭐 해줘? 1 넣어. 대입해. 2 넣어서 대입하고 3 넣어서 대입하고 4 넣어서 대입해. 맞아. 그렇게 쓰면 돼.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얘기할 수 있다고. 등차 등비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차분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마찬가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 194페이지 모든 문제들이 다 이 패턴이야. 뭐 해봐? 넣어봐.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 그냥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다고. 넣어보라고. 1 넣어봐. 2도 넣어봐. 3 넣어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셔야 돼. 단순히 넣어보면 돼.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7번, 8번, 9번 그냥 지금처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라면 끝. 밑에 있는 문제들 다 똑같습니다. 쭉 정리해 주시면 자, 314번 문제 좀 보세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명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명제 뭐가 명제죠? 명제가 뭐죠? 검색하는 거예요? 네. 명제가 뭐예요? (1학년 2학기) 때 혹시 나랑 수업했던 사람 손? 1학년 2학기 때 나랑 수업했다. 그럼 명제를 나랑 같이 공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저씨가 명제를 처음 말할 때 그 뜻과 의미가 뭔지 얘기 안 하고 시작했을까? 집합, 명제,
조건 뭐 이런 거 말할 때 그 뜻을 무조건 말하지 않아요? 아저씨 스타일은 그러지 않아요? 네. 명제가 무슨 뜻입니까?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죠. 그래서 듣자마자 오 맞아 틀려 할 수 있으면 명제인 거야. 지용이는 잘생겼다. 거짓이 참인 명제죠. 저게 잘생긴 거예요, 동준아. 네, 알았죠? 저게 잘생긴 기준이에요. 그래서 듣자마자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으면 명제야.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 참인 명제.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해. 그러면 뭔데? 명제가 아닌 거죠. 됐음? 자, 명제입니다. PN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게. P2는 참이래요. 참인 명제래. PN 자리에 2 넣으면 참이래. 두 번째, PN이 참이잖아. PN 플러스 3도 참이래. 됐죠?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나 조건도 사실은 명제 문장이야. 맞아? 누구이면 누구이다. 맞아? 참이다. 됐음? 자, 다시 이 중에 참 5, 8, 11 얘들이 맞아? 이거 몇 개 있는지 세면 되죠. 여기서 또 문제. 얼마씩 커져요? 30 커지지. 맞아? 그럼 이 안에 오는 숫자들 2, 5, 8, 11 얘네들의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지. 맞아?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바로 간다고. 3n 마이너스 1. 됐음? 우리는 1부터 80까지 볼 거야. 그때 1 넣으면 나오는 값 2가 참이야. 2 넣으면 나오는 값 5도 참이야. 3 넣으면 나오는 값 8도 참이었어. 맞아? 그럼 얘가 80보다 작을 때까지 보는 거죠. 그럼 n에 누구 넣었을 때까지? 27. 맞아? 27 넣으면 몇인데요? 80이죠. 맞아? 그럼 n자리에 1부터 누구 넣었을 때까지? 27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들까지는 다 참인 거네. 몇 개 있어? 27개. 됐어요? 끝. 납득이 돼요? 셀 때 뭐 한 거야? 수열 이용해서 세는 거야. 우리가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활용하자고. 이거를 바보처럼 2, 5, 8, 11 다 쓰지 말고. 됐습니까? 납득이 될까요? 이렇게 정리하자는 겁니다.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였죠? 맞아요. 상식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315번. 자, 명제 PN이 모든 짝수 n에 대하여 참인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싶대. 자, 이제 증명해 볼 겁니다. PN이 모든 짝수 n에 대해서 참이래. 다시 말하면 P에다 2는 값도 참이고 4는 값도 참이고 6는 값도 참이고 됐음? 이런 애들이 참인 거를 내가 증명해 보고 싶대. 어떻게 해야 될까? 인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뒤에 있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베이스를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야. 잘 들어봐. 자, 2는 값 참, 4는 값 참, 6이 값도 참이야. 짝수 넣으면 무조건 참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방금 했던 문제. P2가 참이었어. n이 참이면 n 플러스 3도 참이래. 나는 이 나 조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2는 게 참이었다고? 그럼 누구도 참이야? 5. 그럼 누구도 참이야? 8. 11? 14. 얘네가 참이겠네? 맞아? 누구 덕분에? 이 두 개의 정보 덕분에. 됐음?
그럼 이번에는 다시 누구? 짝수는 게 다 참이 되고 싶지. 그럼 누가 있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2는 게 참이야. 됐음? 그럼 두 번째, 나조건 어떻게 써야 될까? Pn이 참이면 누구도? Pn 플러스 2도 참이다. 맞아? 그러면 2는 게 참이었어? 그럼 누구도 참이 돼? 자동으로 4도 참이야. 4가 참이면 6도 참인 거야. 6이 참이면 자동으로 8도 참인 거야. 됐음? 그럼 나한테 필요한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니은하고 리을이겠죠. 됐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줄 거야. 봐봐. 여기 도미노가 있어요. 요즘 도미노 피자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네. 도미노가 있어요. 첫 번째 도미노가 있어요. 두 번째 도미노도 있어요. 세 번째도 있고요. 쭉 쓸 겁니다. 저기 어딘가에 몇 번째, 또 몇 번째 해서 쭉 있습니다. 이런 도미노들이 쭉 있어요. 이때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표현을 다음이 성립한다, 참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할게. 됐음? 됐음 여기까지? 자, 첫 번째 1번 도미노, 2번, 3번, 여긴 어딘가에 있는 K번, K 플러스 1번, K 플러스 2번 해서 쭉 있어. 몇 개인지 나도 몰라. 겁내 많아. 이때 모든 수에 대하여 다음 도미노가 다 쓰러집니다.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집니다라는 게 증명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름값 보는 거지. 맞아 틀려? 맞네? 확인. 직접 넣어서 확인. 두 번째 거 2 넣어보는 거지. 직접 넣어서 확인. 3 넣어보는 거지. 이거 쓰러졌나 안 쓰러졌나 내가 직접 보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볼 거야? 못한다고. 됐음?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패턴을 가져갈 거야. 일단 첫 번째 1번 도미노가 쓰러지는지를 먼저 관찰할게. 됐음? 그리고 두 번째 K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을 때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쓰러지는지를 관찰하자고. 만약 이 명제가 참이면 우리 1번이 쓰러졌지. 그럼 누구도 쓰러진다. 2번. 그럼 2번 쓰러졌지. 그럼 누구도 쓰러진다. 3번. 3번이 쓰러지면 누구도? 4번도 쓰러지겠네. 그러면 1번이 쓰러졌어? 다 쓰러졌다는 얘기네. 받아들여? 해서 이렇게 증명할 거야. 해서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여주거든요. 고등과정에서. 아직도 안 나오네.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배우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아씨, 언제 나오지? 자, 밑에 있는 거 좀 볼게요. 313번입니다. 313번. 자, 명제 Pn이 있어.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됐음? 자, 첫 번째 네모에 뭐가 들어올까? 우린 뭐부터 봐? 모든 자연수래매. 맞아? 그럼 누구부터? 첫 번째 1일 때 일단 성립하는지 볼게. n이 몇일 때? 1일 때. 됐음?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됐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관찰할 거라고. 만약 이게 맞다면 첫 번째 거 성립했죠? 그럼 누구도 두 번째도 성립한다. 두 번째 성립했지? 그럼 누구도 세 번째도 성립한다. 그러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불러요. 끝. 그럼 실제로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마지막에 있는 316번에서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내신 대비 교재 가요. 보세요. 다시 정신 바짝 차려봐. 정신 바짝 차려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봐봐. 316번입니다. 내 펜 어디 갔지? 자, 316번입니다. 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딱 한 번만 보세요. 자, 갑니다. 문제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달래. 지금 이렇게 증명한 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첫 번째 되는지 보고, 두 번째 되는지 보고, 세 번째 되는지 보고, K번째 되는지 보고, K 플러스 1번째 되는지 보고, 그럼 다 되는 거 맞네? 하면 끝나는 거야. 갑니다. 첫 번째. 증명할 겁니다.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건 누구? 1이죠? 1일 때를 한번 관찰해 볼게. 자, 둘이 같은 건지 볼 거야. n자리에 1 넣습니다. 좌변 뭐가 되죠? 좌변 뭐가 되죠? 2죠? 그럼 우변입니다. 1 넣으면 뭐가 되죠? 됐죠?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관찰해 보고 싶어? 같은 건지 보고 싶어? 1 넣었을 때 같은 거 확인되죠? 됐음? 그럼 두 번째 뭐 할까? 2 넣어볼 거야? 3 넣어볼 거야? 4도 넣어본다고? 그럼 100도 넣어보고 200도 넣어보고 5천도 넣어보고 5억도 넣어보고 7억 3천도 넣어보고 2조 10천 278 이런 것도 넣을 거야? 아니지. 언제 다 넣고 있어 그럼. 맞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 두 번째. n이 k일 때 n이 k 플러스 1도 성립하는지 관찰한다고. 다시 k 넣었을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관찰한다고. 다시 써드릴게요.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관찰한다고. 됐음? 됐음? 다시 명제 아까처럼 k일 때 참이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인지를 볼 거라고. 어떻게 해요? k일 때 성립하면 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가정하는 거잖아. if 맞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야 k일 때 성립한다고 일단 해볼게. 그럼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2k까지 더한 값이 k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야. 됐죠? 성립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우린 뭘 보면 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 지금 좌우가 같은 등식이 있어. 맞아? 좌변 봐봐. 누구 넣었을 때까지야? k 넣었을 때까지지? 근데 우리는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궁금한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k 플러스 1 넣으면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 2k 플러스 2로 끝나야 되겠지. 맞아? 잠깐만, 얘는 누구로 끝났어? 2k로 끝났지. 맞니? 그럼 내가 여기 양변에 2k 플러스 2를 더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2k 더하기 2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 둘이 똑같이 더하면 계속 둘은 같은 식인 거 맞지? 납득이 돼요? 하나 더 전개합니다. 어떻게 돼요?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합니다.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잘 봐. 내가 여기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좌변 2, 4, 6 해서 어디까지? 2k 플러스 2까지 더한가? 맞니? 그럼 우변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하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맞아? 같은 식 보이네? 다시 k 넣었을 때 서로 같다라고 가정해 놓고 양변에 적당한 수를 더했더니 결과는 k 플러스 1 넣어도 같은 결과 나오네요. 받아들입니까? 그럼 k일 때 참이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겠지. 1일 때 참인 거 확인했네요. 맞아? 그럼 누구도 참이다? 2 넣어도 참이다. 그러면 3 넣어도 참이겠다. 4 넣어도 참이겠다. 그럼 n자리에는 모든 자연수 다 넣어도 참이겠다. 그래서 결론 1번과 2번 과정에 의해서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끝. 증명. 이렇게 증명하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뽕뽕 뚫어넣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천히 한번 다시 봐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크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건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196페이지까지 일단 연습 좀 해오셔야 되고요. 우리는 내신 대비 교재를 보러 갑니다. 문제 좀 읽어봐봐.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돼요? 아, 왜 이렇게 깨끗해? 이거 이해돼? 올라가는데 이 말이 되게 웃기다? 올라갔다가 나중엔 내리막길이 된다고 그러고 내리막길의 길이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니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간 거잖아. 근데 올라가다 중간에 내리막길이 나온대.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 나만 이상해요? 나만 쓰레기야? 이상하지 않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일단 원뿔 모양의 산이 있어서 A 지점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한 바퀴. 이 그림이 다 나와 있구나. 자, 그럼 볼게. 일단 첫 번째 이거 펼칩니다. 입체도형으로 나와 있으면 어려우니까 펼칠게요. 부채꼴로요. 이렇게 부채꼴로 펼칩니다. 아, 잘 그렸죠? 아, 잘 그렸다. 부채꼴. 됐죠? 이렇게 부채꼴 딱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요 모선의 길이라고 하죠. 24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자,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B로 갑니다. 자, 그럼 요 점을 내가 A라고 할게.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다시 접으면 원뿔 되는 거니까 요 점도 똑같이 A다. 같은 점이다. 그쵸?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점 B가 있는데 B가 어디 있냐면 A에서 모선 따라서 8만큼만 올라가거든? 8만큼만 요만큼 올라가. 얘가 B인 거야. 그럼 다시요. 이거 다시 접으면 이 점 B가 여기서 찍히겠죠? 요것도 점 B죠. 요 길이는 8입니다. 요렇게요. 자, 그리고 A에서부터 요 A까지 부채꼴 호의 길이 알죠? 밑면의 둘레죠. 몇이에요? 16파이인 것도 압니다. 자, 그리고 우린 어떻게 했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한대. 최단거리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직선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직선으로 쭉 이동을 할 겁니다. 직선으로 쭉 그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B까지 요렇게요. 뿅. 됐음? 요렇게. 그러면 나는 이 파란색 길을 따라서 움직인 거야. 근데 봐봐. 아니 뭐 언젠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지. 맞니? 뭐 이런 얘기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는 순간이 왜 있어? 라고 하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선 하나 긋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요 길이는 몇이니? 요 길이도 몇이니? 똑같은 그림이잖아. 16, 16 맞잖아. 그쵸? 그러면 자 16, 16이 반지름인 부채꼴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괜찮아 여기까지? 잘 들어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요렇게 잘라도 부채꼴 맞지? 부채꼴 맞지? 맞니?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볼 거야. 잘 들어봐. 재밌어요. 잘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네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일직선으로 뿅 갈 거야. 부채꼴이야.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내가 이거를 다시 원뿔로 돌리면 원뿔이 요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 점으로 온 거지. 맞아?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이때 봐봐. 이 파란색 길이 원뿔로 접었어? 여기서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올 거야. 받아들여? 펼치면 일직선. 됐음? 이런 식이겠지. 여기까지 어때? 괜찮아? 다시 이거 전개도야, 전개도. 아, 이거 전개도니까 요 밑에다 동그라미 하나 붙여줄게. 이렇게 전개도. 이거를 다시 접으면 이렇게 될 거야. 다시 봐봐. 나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최단 경로로 갈래. 라고 하면 일직선 찍 그을 거야. 맞지? 괜찮아 여기까지? 이거를 네가 다시 뿔로 딱 접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온다고. 맞아? 아닌데요? 밑에서 이렇게 도는데요? 그럼 이렇게 따라가야지. 맞아?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봐봐. 언제까지 올라가?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그리고 다시 내려오지. 받아들여? 높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 받아들임? 그럼 오르막길이 어딥니까? 내리막길은 어딥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수직을 딱 그어서 요 길은 오르막, 요 나머지가 내리막인 거야. 됐음? 괜찮아 여기까지 상황? 뿔에서 오르막과 내리막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본다? 내가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쭉 가는데 그럼 언제가 오르막이고 언제가 내리막일까? 라고 하면 다시 여기서 부채꼴 또 보이잖아. 여기서 보이죠? 맞니? 여기를 똑 잘라서 보시면 여기 부채꼴 보이네? 어디가 오르막? 수직 잘라서 여기까지는 오르막, 여기는 내리막. 받아들이? 그럼 네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어디였다? 보조선 그어서 수직으로 자른 다음 요 길이구나. 여기가 내리막 길이구나. 요 길이 구해보자. 인 상황이라고. 납득이 돼요? 요거 납득이 돼요? 여기서 오르막 내리막 보여? 그럼 여기서 보여요? 요 부분만 발췌한 거야. 요 부분만. 그럼 여기까지 오르막이다가 여기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딱 요 부채꼴만 보면 올라가는 거잖아. 뒤집으면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 그럼 한쪽 방향으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잖아. 됐어? 납득이 돼? 괜찮겠어요? 자. 아, 재밌어. 자, 그러면 천천히 갑니다. 자, 우리 이 각 알 수 있죠? 요 각을 알 수 있죠? 요 각 알 수 있죠? 요 각. 이거 뭔데? 부채꼴에서 중심각이죠. 반지름이 누구? 24. 호의 길이 누구? 16파이. 맞아? 자, 부채꼴에서 중심각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R분의 L이죠. 이게 호도법이죠. 맞아요? 24분의 16파이. 몇입니까? 3분의 2파입니다. 얘는요, 3분의 2파입니다. 뭐 120도요 해도 상관없죠.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납득이 될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 길이는 몇이었죠? 16이었죠?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네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알아? 뭘 알긴. 이 길이 알 수 있지. 왜? 두 변하고 끼인각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 바로 가면 되잖아. 어때? 괜찮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A부터 여기까지 얘를 뭐 B라고 놓을까요? B는 여기 있구나. B 맞네요. A, B 요 길이 내가 알 수 있어. 이거 알 수 있음. 다시 나는 요 길이가 궁금하죠? 내리막길. 자, 내가 요 길이는 알아냈어.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내가 이 길이 알아냈어. 요거 어떻게 구하지? 내가 이 길이 알아냈다니까 요거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또 봐야 돼. 자, 네가 이 길이를 알아냈지. 그 순간 삼각형 세변 길이 다 아는 거지. 그럼 세변의 길이 다 아니까 한 내각의 코사인 값 말하는 거 가능하잖아. 맞아? 그럼 어느 각의 코사인을 알아낼까? 여기 알아내면 돼. 여기.
여기 코사인 값이 만약 2분의 1이었다. 직각삼각형 보여? 얘분의 얘가 2분의 1이잖아. 길이 나오는 거야. 맞아? 여기 코사인이 만약 4분의 1이었다. 얘분의 얘. 이게 코사인이잖아. 그럼 4인 거야. 됐어? 받아들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인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그림을 계속 보면서 내가 아는 정보를 찾아야 돼. 처음에는 두 변과 끼인각 알았다고. 그럼 뭐야? 나머지 변 알아냈네? 세 개 다 알았네? 그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알아낸다고? 요각. 요각의 코사인 값을 알아내시고 16분의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랑 같겠죠? 직각삼각형 보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게 답입니다. 됐죠? 납득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납득이 되냐고.